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그동안 광주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 문제를 두고 소문만 무성했는데요. 광주 전남 행정통합의 첫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이용섭 광주시장이 행정통합 논의를 공식화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11월 2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시도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첫 발을 내딛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양 시도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광주 전남의 시대를 열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된다는 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생 차원에서 접근하면 여러 현안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문에는 6가지 사항을 담았습니다. 우선 통합 논의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며 행정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논의 과정은 2단계로 나뉘는데 우선 1단계로 광주 전남 연구원이 통합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합니다. 그 안에는 경제 공동체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의 장단점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2단계는 용역 기간 1년, 검토 준비 기간 6개월을 거쳐 시도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합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해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재정 지원 확보 등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5번째는 통합 청사입니다. 소재지 문제가 통합 논의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현재의 시청과 도청은 통합 이후에도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 지역 주요 현안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두 단체장은 논의는 시도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만족하고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상호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9월 이용섭 광주시장이 통합을 제안한 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두 광역단체장이 이번 시도 통합에 최종 합의하면서 통합 논의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순천 외곽 지역의 풍력발전소 건립 계획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건강권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의회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반대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승주읍에 위치한 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을 비롯해서 서면과 월등면, 나간면, 송강면과 주안면 등 순천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385메가와트 규모 풍력발전단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겁니다. 좀 풍력이 들어와서 지금 돌아가는데 뭐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시끄러워서 못 살아. 그거 안 돼.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음, 건강의 문제, 그걸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소음에 노출된다고 생각했을 때 상당히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고. 주민들의 반대 속에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사업자와 지자체, 주민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는 주민주도형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중요성과 충분한 소통, 그리고 제도 보완을 강조했습니다. 들어올 때 너무 초기에 나쁜 이미지를 안 좋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얘가 갖고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재생 가능 에너지가 지역 사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유럽처럼 이 농업과 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하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첫 단추는 잘못 깨졌지만 그러면 이 가능성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호의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들은 의회가 풍력발전 이격거리 2km 거리 제한을 두는 조례를 폐지하고 민가와 더 가깝게 풍력발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청회 역시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과정일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떠한 작은 이익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 주민의 희생과 생태도시 파괴를 유도하는 듯한 순천시의 이러한 과정이 순수해 보이지 않다. 이것입니다. 주제 발표 이후 질문 답변 시간에는 의원을 향한 날선 질문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왜 풍력발전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려 하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미연 도시건설위원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신재생 에너지를 둘러싼 지역 갈등 속에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반대로 한쪽에서는 지역 참여형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과정에서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겁니다. 반대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아직 의원들이 24분입니다. 도시건설 지원이 7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다뤄보기 위해서 이야기를 지금 이 장을 마련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의원들 간에 전부 다 각자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풍력발전소 이격거리 2km 제한 조례를 두고 주민과 의회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자 정부와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죠. 광양시는 전남에서 처음으로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광양시가 광양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와 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광양시민 10명 가운데 7명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광양사랑 상품권을 지급한 데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감사하죠. 유용하니 잘 썼고 저 같은 경우는 일을 이번에 쉬었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됐죠.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은 80% 이상이, 소상공인은 70% 이상이 만족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일반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 7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4월 전남 최초로 모든 시민에게 20만 원씩 광양사랑 상품권으로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급했습니다. 또 정부와 전라남도의 재난지원금도 일부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로 나눠줬습니다. 총 금액은 550억 원. 이 같은 지역화폐 배분은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존의 63%까지 떨어졌던 매출액이 74%로 오르면서 약 11%의 매출 회복 효과가 생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함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들도 제시됐습니다. 카드로 발급되다 보니 잔액 확인이 어렵고 일회성이라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내용, 노인들의 사용 불편 등 다양했습니다. 이제 마트에를 못 간게. 마트랑 다 써먹으면 그게 잘 써질 건데 마트에를 못 가고 장에다가 쓴게 이제 좀 오래 쓰기는 썼지. 장반찬만 싸다 먹을게. 해당 설문조사 결과는 광양시가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3주 동안 일반 시민과 소상공인 1,500여 명에게 받은 답변을 토대로 한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분석한 내용입니다. 광양시는 개선 의견을 토대로 내년에는 모바일 상품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최근 광주시가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과 관련해
군공항 이전 없이 민간공항만 보낼 수 없다는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무안 지역 주민들이 민간공항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무안 광주 민간공항 통합 절차를 즉각 이행하라. 무안국제공항에 모인 주민들. 이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광주시가 약속한 2021년 민간공항 통합 약속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2018년 조건 없이 민간공항을 통합하겠다던 광주시는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군공항 이전 없이는 민간공항도 이전도 없다는 식 주장을 계속하며 이미 불허 판정받은 공항 명칭 변경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다시금 세우고 있다. 지난 2018년 8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전남도청에서 만나 오는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 통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8일 날 무안공항이 개항된 이후에 11년이나 끌어온 통합 문제를 민선 7기 첫 상생협의회에서 매듭짓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순환권 거점 공항으로서 200만 이용객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전라남도와 광주 광역시가 새로운 천년을 위해서 힘차게 도와가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광주시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 최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과 관련해 군공항 이전 없이 민간공항만 보낼 수 없다는 광주 시민들의 여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무안 지역 주민들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민간공항 통합을 대비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과 공항시설 개선 사업, KTX 호남 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에 2조 5천억 원이 넘는 예산까지 투입되고 있는데 광주시와 국토교통부의 지지부진한 태도로 통합이 결렬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한 방역적으로 한다면 전라남도 도민이 약속사항을 이행하라는 촉구를 광주시와 또 정부인 국토부에 건의를 그렇게 해서 조기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민간공항 통합 약속 이행은 물론 군공항 이전 반대 시위를 오는 11일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현역 지방의회 의원이 구금되면 의정 활동을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요. 그럼에도 의원직이 유지되는 한 대부분 직무활동 보수인 월정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딱히 없기 때문인데요. 광양시의회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이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월급으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받습니다. 의원이 구금돼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정수당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월정수당을 제한하는 의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매달 약 200여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광양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원이 구금 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현행 조례에 월정수당을 추가하고 무죄로 확정된 경우 소급해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구금돼서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월정수당 등의 지급이 불합리하다는 국민적인 여론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방의원의 윤리의식 강화와 또 정치적 책임 등을 감안할 때 큰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개정안은 광양시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의원들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만약에 정상적인 의정활동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는 월정수당을 비롯해서 의정활동비, 기타 예를 들어서 경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받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21일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개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전국에서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해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기로 확정한 곳은 서울 강동구와 관악구, 대구 수성구, 경남 함양군과 고성군 등 5곳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순천을 대표하는 수산물 시장이죠. 역전시장이 대변신을 예고했습니다. 상인과 고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싱싱포차를 기획해 첫 선을 보였는데요. 쇠퇴의 길을 걷고 있던 시장이 오랜만에 고객들의 발길로 북적였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동북권 최대 규모의 수산물 도매가 이뤄지는 순천 역전시장입니다. 저렴한 값에 신선한 해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시장인 만큼 오랜 단골 고객이 줄을 이루는 곳입니다. 하지만 인근에 대형마트가 입점됐고 수산물 유통 구조가 다변화되면서 긴 침체기를 겪어왔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통시장 매출은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상인들은 시장에 고객을 불러 모으기 위한 방안으로 싱싱포차를 계획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예전 우리 어렸을 때의 어머니 손잡고 왔던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우리 부모님들이 좀 데리고 와서 역전시장의 활기 넘치는 모습 한번 다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가자미와 전어를 수조에서 꺼내 손질을 막 끝낸 신선한 회. 여기에 가리비와 전복 같은 싱싱한 조개류를 바구니채 구입하면 상인들이 마련한 숯불 불판은 모두 무료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상차림 비용도 모두 무료. 저렴하고 신선한 해산물을 구입하자마자 바로 먹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고객들의 큰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딴 데 가면 한 4만 원, 5만 원 나올 거를 15,000원에 시장에 와서 푸짐하게 먹어서 너무 좋아요. 재밌고 또 오고 싶어요. 순천 역전시장 상인들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해산물 밀키트를 제작하고 즉석 경매 이벤트, 원산지 구별 대결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역전시장 활성화를 위한 싱싱포차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정부의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서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4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특별위에서 최종 확정됐으며 전국 47곳 중 전남이 6곳을 차지해 국비 4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선정된 지역은 해남과 고흥, 진도, 영암, 완도, 곡성 등입니다. 오는 2024년까지 국비 440억 원을 비롯해 지방비 294억 원과 부처 연계 사업비 940억 원, 민간 투자 155억 원과 지자체 사업 1,173억 원 등 3,076억 원이 집중 추가될 예정입니다. 특히 주거복지와 골목상권 활성화,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등으로 쇠퇴한 원도심을 정비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400여 곳에 대한 입산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라남도 산림 15만 4천 헥타르 규모로 산불 취약지역 등산로 208곳, 전체 길이는 703km에 이릅니다. 전라남도는 산불 취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 방제 헬기도 8대를 임차해 권역별로 설치했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